은퇴 준비가 안 되는 이유 비교와 소비의 덫. 우리는 종종 돈이 부족할 때 더 많이 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붓게 되고 결국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더 바쁜 일상에 갇히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최소한 이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더 좋은 물건을 사거나 더 비싼 생활을 꾸리려고 하죠. 그 결과 일에 쫓기며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소비를 멈추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우리가 주변과 비교하고 또 그 비교를 기반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세기 넘게 이어진 마케팅 전략들은 이러한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 더 많은 소비를 부추깁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들이 어떻게 우리의 은퇴 준비를 방해할까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지금의 만족이 미래의 안정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때. 첫 번째 사례는 40대 중반의 회사원 김 씨입니다. 김 씨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조금씩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의 만족이 우선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고 자동차를 교체하고 휴가철에는 해외여행도 갑니다. 주변 동료들이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을 때 나 혼자 뒤처지기 싫은 마음이 자꾸만 김 씨를 더 많은 소비로 이끕니다. 결국 은퇴를 준비할 여유는 없어진 채 언제나 다음 달부터는 저축해야지라는 다짐만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지금의 만족을 놓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비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미래의 안정을 희생하는 것이죠.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이 지금의 소비와 미래의 저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비교를 통해 형성되는 소비 압박.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인 박 씨입니다. 박 씨는 늘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동료들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박 씨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결과 박 씨도 남들처럼 좋은 물건을 사고 더 나은 생활을 꾸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활비가 점점 증가하고 은퇴를 준비할 여유는 점점 더 줄어들고 말죠. 우리는 타인의 성공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그러한 비교 심리를 자극해 소비를 촉진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지다 보면 결국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은퇴 준비를 방해하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남들과의 비교를 넘어 자신만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마케팅이 만들어낸 행복의 기준. 세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꽤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경쟁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이 성과에 따라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마케팅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행복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그리고 성공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모든 요소들이 그 행복의 기준에 포함되죠. 정 씨는 그렇게 정해진 기준에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은퇴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죠. 마케팅은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원하게 만듭니다. 이 물건을 사면 더 행복해질 거야. 이 정도는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소비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외부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춘 계획을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론, 소비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 우리 대부분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돈에만 집중하게 되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여유를 잃게 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비교와 소비의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마케팅은 우리의 약점을 자극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에 따라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하게 되죠.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의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지금의 만족을 미래의 안정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재의 자원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돈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매우 흔한 믿음이죠. 성공한 삶이란 큰 집, 좋은 차, 그리고 넉넉한 자산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과연 진실일까요?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열쇠라면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삶에서의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칼럼에서는 돈과 행복의 진정한 관계를 탐구하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적정 소비와 가치 중심의 생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돈과 행복 과연 더 많은 돈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까? 사회는 우리에게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광고에서는 새롭고 비싼 물건들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성공한 인생은 더 많은 소유를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돈과 행복의 관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점차 약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넘어서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어느 정도의 여유를 느낄 때 행복감을 크게 느끼지만 그 이후에는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결국 돈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입니다. 적정 소비의 중요성.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적정 소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정 소비란 무리한 소비를 자제하고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소비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더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적정 소비를 실천한 대표적인 예는 바로 소박한 삶의 추구입니다. 필수적인 것에 집중하고 과도한 물질적 소유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택합니다. 과도한 소비는 오히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사례 1. 적은 수입으로도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적은 수입으로도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대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적었지만 김 씨는 자신이 기르는 채소로 식사를 해결하고 남는 시간에는 독서를 하거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 대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돈은 적게 벌었지만 더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 주는 만족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사례는 적은 수입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례 2. 소비를 줄이면서 삶의 질을 높인 박 씨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면서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은퇴 전까지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었고 그에 따른 생활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줄여야 했기에 소비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자전거로 이동하는 습관을 들였으며 중고 물품을 활용해 필요한 것들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오히려 이러한 단순한 삶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물질적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생긴 시간의 여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은퇴 후 삶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며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 씨는 보여줍니다. 소박한 삶에서의 자유. 소박한 삶은 단순히 적게 쓰고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 욕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과정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며 때로는 그것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를 줄임으로써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찾는 것이 소박한 삶의 핵심입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소비에서 벗어나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찾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의 행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적정 소비와 가치 중심의 삶이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다. 돈과 행복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은 점점 그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오히려 적정 소비와 균형 있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많은 사례와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는 더 많은 소비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박한 삶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적정 소비와 가치 중심의 생활을 통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